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류호정 전 의원 정의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선택에 입당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류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네.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네. 제가 금태섭 네. 의원님이랑 같은 회사에 있었기도 했고요. 아, 잘 알고요. 네. 그래서 알고 들었지만 전 개인적으로 개성이 강한 분을 좋아해요. 아, 네, 제가 좀 낯설어 보이긴 했었죠. 강한 개성을 보여주셨는데요. 좀 그래서 강한 개성에 걸맞게 오늘도 강한 개성이 빛나는 질문들 조금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워낙 뭐 이렇게 게임으로 다져진 멘탈과 그렇죠? 전 의원 요 표현 부득이 쓸 수밖에 없는데 마음고생 네네. 많으셨어요. 아니요. 사실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가 음. 고생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 제3지대로 나아가야겠다 한 뒤로는 뭐 고생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제 새로운 도전이다 생각하니까 또 활력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단까지 마음고생이 있었다. 왜요? 그래도 이제 저도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17년도에 입당을 했거든요. 당에 있었던 기간도 이제 6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애정이 있으셨어요. 애정이 있었고, 기왕이면 이 정의당이라는 곳이 기존의 관성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갔으면 했고, 제가 그 설득을 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거기 남아서. 네네. 다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랬는데, 끝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주류 의견이 되지는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와 함께 이렇게 탈당을 하게 돼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웠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했잖아요. 남아있는 것은 일종의 사욕 아니냐. 사욕 때문에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는, 정의당의 노선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뭐, 사실 지도부는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곁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고, 제 생각에 정의당이 양당 체제를 극복하겠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조국 사태 이후로 많은 반성들을 했고, 그럼 내왔던 메시지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제3지대로 나가는 게 더 당론에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드렸고,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지도부는 뭐 제 개인 활동인 것처럼 이렇게 좀 매도하고자 폄하하고. 했지만 사실 당내에서도 꽤 많은 당원들께서 제 말씀에 또 동의도 해주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당원 총투표까지 가지 못하고 제가 나오게 된 거죠. 저는 유 전 의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 게 같은 이유로 비판을 해서 이럴 바에 내가 차라리 진짜 민주당의 제2대 이중대로 남아있을 바에는 그냥 민주당 간다 해서 간 분을 알거든요. 바로 박용진. 아니 나는 제3지대로서 뭔가 새로운 목소리를 낼 줄 알았더니 맨날 민주당 옆에서 한석 어떻게 더 날까 요 정도의 고민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여기는 진보당이 아닌 것 같다. 이럴 바엔 그냥 민주당 간다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진실성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보통은 실망을 하면 뭐 아직 젊잖아요. 굉장히 젊잖아요. 20대 네네. 시절. 아니요. 이제는 30대입니다. 만 31세입니다. 만으로도 네네. 예, 윤 대통령 나이에 따라도 네. 네, 법정 나이에 따라도 30대인데 아직 젊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충분히 삶을 유지해온 경력이 있단 말이에요. 탄탄한 경력이. 관둘래 하는 마음도 들만한데도 제3지대 험한 길을 나서셨어요. 관둘래 하는 마음은 안 드셨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저의 정치를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1대 국회에서 사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정의당은 6석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일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교섭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정치를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한계가 많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고 그 의석수가 부족해서 안 됩니다라는 말을 사실 이 진보정당이 거의 20년 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말만으로 소금정당 등대정당으로 그래 이런 정당 하나쯤 있어야지 라는 말만으로 이 정당이 유지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젊어서 저에겐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제3지대를 좀 견고하게 만드는데 저희 남은 이 21대 국회 임기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떤 제3지대를 꿈꾸세요? 아무래도 지금 제3지대에 대한 도전은 계속 있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의당 같은 경우 이제 뭐 민주노동당부터 한 20여 년 존속해왔지만 교섭단체는 되지 못했죠. 20석.
20석이 되지 못해서 교섭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고,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교섭단체는 됐지만 오래 가지 못했죠. 그리고 또 이제 되돌이켜 보면 양당이 어떤 강성 지지층이랄까, 지지층에 조금 의탁해서, 최근에 정의당의 모습을 보면 의탁해서 이 세를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당이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양당의 어떤 지지층의 허락을 받아야만 법안을 낼 수 있고 통과시킬 수 있는 세력이 과연 독자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긋지긋한 갈등만 반복하는 모습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도 또 많이 이렇게 지치고 계셨을 텐데, 좀 독자적이고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제3지대 정당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국회가 경쟁을 하겠구나. 그리고 국회가 경쟁을 하면 오히려 시민들은 무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례대표 2년 순환제가 류 의원님 때문이에요? 차라리 사실 뭐 지금 2년 순환제 외에도 뭐 그냥 정의당이 이지경이 된 것이 이제 류호정 때문이다. 이지경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저의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지난 그 임기 동안 정의당의 국회의원이었고, 또 6명밖에 안 되는 이 국회의원들을 또 지도부로 보고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탓이 없다.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제 책임이 있는데, 모든 게 근데 이제 류호정 때문이면 지금 류호정이 없는 지금 정의당은 상당히 괜찮아야 하는데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지금 또 오늘도 뭐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감을 부풀려가는 중이시던데, 과연 이제 모든 것이 저의 탓이냐 했을 때 저는 차라리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나만 없으면 잘 될 텐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낡은 세계관, 뭐 구태로운 조직 문화, 아니면 정파간 야합, 이런 문제들은 제가 있건 없건 계속 존재했던 문제들이에요. 오히려 선배들이 더 먼저 지적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 채로 여전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이제는 사실 저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제가 뭐 저주를 퍼붓고 뭐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앞을 보자고요. 그렇다면은 앞을 가기 위해서 파트너로 금태섭 전 의원을 택하셨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저는 같은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뭐 베스트 프렌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충은 아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두 분 다 자유와 관심을 좋아해요. 금태섭 대표님도 관심이라는 키워드가 어울리신 분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조용하신 분이셔가지고. 진짜요? 네, 조용하고 점잖으신 분이셔서. 검찰청 다닐 때 검찰청에 회의하러 갈 때 청바지를 입고 간 걸로 유명했어요. 그게 얼마나 튀는 행동인지 알겠죠? 그렇군요. 제가 변호사 집단이 로펌인데도 안에 오렌지색 목티 입었다가 인변에 왜 이렇게 튀는 옷을 입냐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집단인데, 심지어 검찰 집단인데 청바지를 입고 회의를 가셨던 분이에요. 놀라운 복장이긴 했었겠죠. 그렇죠. 그 보라색 원피스 못지않은 그런 복장이었는데, 두 분이 상당히 그렇게 강한 개성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두 분 다 어울릴까 하는 걱정을 내심 저는 했어요. 어떠세요? 또 자유라는 키워드에서는 오히려 서로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할 자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을 그렇기 때문에 뭐 비난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3지대는 어디서 공통점을 찾느냐가 또 다른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정의당에 있을 때도 뭐 조국 사태, 공수처, 검수완박,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등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저와 의견이 같았던 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의당 내에서. 네, 정의당 내에서도. 저는 항상 이제 조금 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선택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굉장히 자유를 중시하는 분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금태섭 대표님과는 오히려 항상 같은 의견을 내왔죠. 뭐 그때 당시엔 함께 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조금 저도 주목해서 보는 정치인이었고요. 오히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결국 뭐 좀 만날 인연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소통하세요? 저희 뭐 이제는 같은 당이잖아요. 뭐 텔레그램에도 이제 들어가 있고 매일매일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설날 가는 용산역 시민들한테 인사하셨죠?
네, 오늘은 용산역이 아니라 서울역. 서울역. 네, 서울역에서 함께 이제 귀향 인사를 드렸고요. 네. 또 종로에서 정당 연설회 하고 시장에서도 또 인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피곤하시겠다. 세상에. 매년 하는 일인데요. 내일도 인사를 아마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일은 조응천 의원이랑 같이 하신다고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언론에 공지가 난 대로는 제3지대가 총출동하는 일정이거든요. 오. 최종적으로 좀 확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용산역에서 개혁신당부터 그 뭐 새로운 미래 이제 뭐 조응천 의원님 그리고 이제 저희 금태섭 대표님 있는 새로운 선택의 네, 인물들까지 해서 제3지대의 분들이 다 함께 귀향 인사를 드리려는 그런 일정이고요. 조금 자세한 건 조금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아직 확정이 된 일정은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당원들도 오기로. 네,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 기획을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어제 제안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네, 새로운 선택 주장은 늘 한결 같았어요.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선택은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겠다. 예를 들어 뭐 당명, 뭐 지도체제, 뭐 비례대표 뭐 공천 방식 등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강하게 주장하지 않겠다. 그냥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법, 일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안을 이제 수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이원욱 조응천 의원님 두 분이 좀 그 통합을 좀 주도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더 유능하신 분들이 주도한다면 저는 그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제 경험 때문에 오히려 더 다 내려놓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대로 따로따로 가게 돼서, 뭐, 물론 그 과정에서 뭐, 각자의 세력들이 일부 뭐 어떤 의석을 확보해서 22대 국회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교섭단체가 되지 않은 제3지대? 정말 한계가 컸다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뭐랄까요. 우선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의 이제 공동발의 그 도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10석도 안 되는 뭐 어떤 정당이다라고 하면은 법안 발의도 어렵고. 빛과 소금으로만 그렇죠. 빛과 역할해야죠. 소금으로만 존재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그 발의도 어려운 한 줌의 의석을 가지고 또 내용은 굉장히 그 작은 정당일수록 또 선명하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인즉슨 또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통과하기 어려운 법안을 내고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좋은 내용이었는데 제일 선명한 법안이었는데라고 이렇게 그냥 아쉬운 소리 하는 그런 정치 지금 시민들에게 필요한가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점은 뭐냐 하면은 그 어떤 선면성 그리고 교섭단체 구성 그게 같이 가기가 힘들어 보이는 게 예를 들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다들 예상하거든요. 결국은 다시 민주당이랑 합쳐질 거다. 이준석 대표 다시 여당이랑 합쳐질 거다. 다들 그냥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 합쳐지면 둘 중에 하나의 거대 양당 중에 하나로 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특히나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정의당이 민주당에 이중연대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민주당 그것도 친 김대중 계파의 전통파를 스스로들 자청하는 분들이랑 합치는 것이 이게 결이 만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은 이대로 만약에 따로 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정당, 민주당에서 나온 작은 집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채로 가게 되면 사실 큰 집에 고춧가루 뿌리는 방식의 메시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또 작은 정당끼리도 아웅다웅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그냥 뭐 작은 양당이네. 결국 또 싸우고 있네. 라는 말씀 당연히 하시게 될 거고요. 별치들끼리 그렇게 싸우네. 되면은 왜 굳이 우리가 제3지대에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하지라는 생각 당연히 하게 되실 거라서 저는 오히려 이 지긋지긋한 양극단의 진영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생각이 다른 서로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중요한 법안 뭐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서 이렇게 우리는 해 나가겠다라고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이 총선 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저는 결국에는 힘을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성격이 많이 달라도. 그리고 이제 교섭단체를 만들려면 20석이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그 기준이 10석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20석을 지금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20석을 또 현실적으로 다 확보할 수 있느냐 하면 뭐 그런 것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들이 당선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뭐 사표 심리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따로 있으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대한민국에는 양당제가 지금 잘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당제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게 저는 좋다. 솔직히, 제일 솔직히. 그래도 제일 말이 제일 잘 통하는 분은 이분이다. 이런 분이 있어요? 뭐 당연히 금태섭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네. 금태섭 공동대표가요, 서울 종로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은 전에 이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경기 용인갑 출마 선언했었고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출마에도 관심이 집중되는데, 어떻게 출마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2020년도에 첫 해부터 사무실을 냈습니다. 분당갑에 저는 사무실을 냈고요. 그래서 이제 야탑에 사무실을 내고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섭단체를 만들려면 저는 정치적 자산이 있는 전현직 의원들은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을 위해 노력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분당갑 출마 선언 곧 하시겠네요? 네, 뭐 사실 저는 이제 동네에서는 소문이 다 나는 상태입니다. 올해 전에 이제 사무실을 냈기 때문에 네, 곧 이제 설 이후에 네, 출마 선언도 하고 이제 예비 후보 등록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뜬금없지만 분당갑 지역구에 이제 저희 바로 위에 언니가 살거든요. 저랑 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애 때문에 맨날 수영대회 뭐 이제 이런 데 다녔어요. 제가 거기를 지역구를 다지고 있던 소문이 나요. 혹시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본다면 제가 아니라 네. 우리 언니라는 거. 그리고, 이 얘기 조금, 정치인 류효정, 지금 아마도, 지금,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사이에서 새로운 선택의 존재감이 좀 덜 부각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좀 퍼포먼스에 조금 더 능한 류효정 의원의 전 위원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제3지대의 필요성을 시민들께 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뭐랄까 소위 말하는 그 알린다라고 하면은 보통 온라인상에서는 조회수를 의미하게 되고, 근데 정치인들의 태도가 요즘 그 조회수를 위해서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언어를 서로에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또 정도를 걸어야 하는구나 하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제3지대는 서로를 악마화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네, 맞아요. 질문했다. 그거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네네. 절제와 공존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부터 그런 언어를 써야겠다 하다 보니, 당시 이제 한동훈 장관과 대정부 질문할 때 싸우지 않고 이제 토론을 했을 뿐인데. 그게 얼마나 드문 일이며. 그게 참 문제인 거죠. 너무 드물다라는 게 문제고, 그냥 싸우지 않고 대화했을 뿐인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3지대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을 우선해서 통합이 제일 1순위 의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언론이나 이런 시민들께 나와서 아주 뭐 신나고 재미있게 설명드리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지금 좀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새로운 선택 같은 경우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주도권을 내세우지 않고 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를 좀 일관되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재미는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에 이게 일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묵묵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원해드리고 싶은데, 응원해드리고 싶은 취지에서 여쭤봅니다. 누구를 위한 제3지대인가요?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한 제3지대죠. 어떤 시민인가요? 저는 저의 정치적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퇴근하고 와서 소주 한잔 하면서 사는 게 그런 거지 하고 자조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치입니다. 한때 그게 류 위원장님의 모습이었다고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들 참으면서 살아가고, 그 정치 뉴스들을 보면서 법과 어떤 절차가 내 편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을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치가 경쟁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어떤 분들은 이제 양당 내에서 혁신적인 분들 있잖아요. 당을 고쳐서 이 당들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좋은 정치를 하게 만들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이제 87년 이후로 여야 여러 번 바꿔봤고, 다수당도 서로 바꿔가면서 다 해봤는데도 시민들이 만약에 지금 어제보다 오늘 정치가 더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저는 이제 그 방식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양당 바깥에서 건강한 당을 하나 만드는 데 힘쓰는 게 낫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가슴이 확 와닿았어요. 예.
좀 더 나아지려면 결국엔 양당을 경쟁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보고 들어봤습니다. 설득됐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선택 시민소통위원장 류호정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포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아무래도 시민소통위원장이니까요. 많은 분들께 지금처럼 이렇게 한 분 한 분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면서 행보를 해 나가고자 하고요. 또 이렇게 초대해주신 이런 채널들의 조회수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약간 그런 걸 못하거든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